오늘은 폴리라인하고 멀티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은 얘는 폴리선 만들기 그리고 수정하기입니다. 폴리선, 그러니까 폴리라인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폴리선의 일종인 명령어들을 공부했습니다. 렉탱하고 폴리곤하고 얘네들이 폴리곤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폴리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고 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라고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라인을 할 때는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폴리라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들은 직접적으로 폴리선을 그리거나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입니다. 자, 얘네들은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다중선, 유형, 그리기, 수정하기 순서대로 M라인, 스타일, M라인, ML, 에디트, 다중선 유형 만들기, 다중선 그리기, 다중선 수정하기. 자, 오늘은 이렇게 5가지 명령어를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과제물을 좀 내드릴게요. 저 먼저 P라인부터 알아보죠. 자, 폴리선이 여기 없네요. 자, 명령어 쓰겠습니다. 폴리라인. 그러면 스타트 포인트를 먼저 물어봐요. 라인이랑 똑같아요. 그럼 넥스트 포인트 물어보죠. 자, 넥스트 포인트. 그냥 일반 라인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선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진 상태로 그려집니다. 그냥 간단하게 폴리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폴리라인. 자, 420, 297, 420, 클로즈. 자, 폴리선으로 렉탱글 그린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를 명령어로 끄집어낸 게 렉탱글입니다. 골뱅이 420에 297 이렇게요. 폴리라인 골뱅이 50만큼 0도, 골뱅이 50만큼 45도, 50만큼 90도, 50만큼 135도, 50만큼 180도, 50만큼 마이너스 135도, 50만큼 마이너스 90도, 50만큼 마이너스 45도. 아니, 클로즈. 이거 폴리곤이죠. 맞나요? 네. 이렇게 원래는 폴리라인이라는 명령어로 그렸던 것들입니다. 이거를 명령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렉탱글이나 폴리곤은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P라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자, 보시죠. 하나로 다 연결되어진 건 이제 이해했습니다.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속성창 나온다고 했죠. 자, 여기 글로벌 위드. 선이 굵어지는 거 맞습니까? 네. 근데 다시 보시죠. 폴리라인 시작점을 눌렀더니 여기 하프 위드하고 위드가 있습니다. 위드가 폭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말한 걸로 따진다면 굵기요. 선의 굵기. 자, 도로의 굵기라고는 안 하죠. 그죠? 우리가 차들이 다니는 도로는 도로 폭이라고 하죠. 폭. 이런 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쓰죠. 타이어 폭이라고 하죠. 타이어의 굵기라고 안 하죠.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의 굵기, 우리는 선의 굵기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선의 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width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굵기라는 단어 혹은 두께라는 단어는 3차원에서 씁니다. 2차원에서는 안 써요. 그 다음 half width는 이 width의 2분의 1이 되는 반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width, 그랬더니 CAD가 물어봐요. starting width, 시작하는 선의 폭이 얼마입니까? 10mm. 끝나는 부분의 width도 10mm. 골뱅이 100만큼 0도, 100만큼 60도, 100만큼 120도, 100만큼 180도, 100만큼 마이너스 120도, 클로즈. 어떤가요? 굵기가 들어간 상태로 아예 그려버릴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폴리라인을 가지고 선을 그리면 이런 것들도 그릴 수 있습니다. P라인, 시작점 누르고 위드, 시작점을 0으로 주고 끝나는 점을 10으로 줍니다. 어떻게 되나요?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나요? 네, 한 20mm만. 자, 위드 0, 0. 자, 100mm만. 다시 위드 10 and 0. 다시 볼까요? 자, (20mm) 위드 10 0 60mm 위드 0 10 위드 0 0. 어떤가요? 삼각형 모양, 그러니까 화살표가 들어간 모습이 그려지죠. 얘도 한번 해보시죠. 폴리라인을 이용하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폴리라인 선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크를 이용하면 이렇게요. 뭐 30mm 다시 라인, 그 다음 아크, 이런 식으로 홀을 이용해서 그리는데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하듯이 라인하고 서클하고 아크 쓰는 겁니다. 그리고 뭘 쓰면 돼요? 조인 쓰면 돼요. 그래서 굳이 얘네들 안 써요. 자, 여기까지만 그냥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P-에디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에디트는 기존에 그려진 폴리라인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Select Polyline이라고 떠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뜹니다. 네, 이 P-에디트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P-라인보다는 P-에디트가 더 중요해요. 그 중에 여기 Close 보이시나요? 네, 닫기. 우리 눈에는 얘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닫혔답니다. 열려 있답니다. Close. 그러면 어때요? 여기 오픈이라고 바뀌었죠? 네, 이제 완전히 닫힌 도형이 된 겁니다. 오픈 누르면 이렇게 떠요. 자, 다시 볼까요? 자,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얘는 폴리곤이죠. 자, P-에디트. 자, 오픈 메시지 떠 있죠. 도형이 완전히 닫혀 있으니까 오픈 메뉴가 뜨는 겁니다. 자, 여기 열린 거 보이시나요? 도형이 열려 있으니까 클로즈 메뉴가 떠요. 맞습니까? 얘가 중요해요. 이 오픈과 클로즈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3D 할 때 폴리라인에서 시작하거든요. 3D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폴리라인이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닫힌 도형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3D로 우리가 3차원 모형을 만들 때 폴리라인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닫힌 도형이어야 됩니다.
열린 도형이면 제대로 된 3D가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도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가 오픈된 건지 클로즈된 건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걸 눌러서 클로즈 떴네? 그럼 얘는 오픈된 도형입니다. 자, 오픈됐네요? 오픈 떴죠? 그럼 얘는 닫힌 도형인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다시 볼까요? P-에디트 선택하고 나면 자, 조인은 넘어가고요. 위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굵기 조절하기입니다. 이렇게요. 위드는 선의 굵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합니다. 위드. 선의 굵기 지정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선의 굵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자, 에디트 벌텍스는 넘어가고요. 피트, 스플라인, 디커브. 곡선으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트 곡선하고 스플라인 곡선하고. 피트 곡선은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즉, 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곡선. 이게 피트 곡선입니다. 스플라인 곡선은 뭐냐면 접선으로 들어가는 곡선을 말합니다. 이렇게 접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피트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스플라인 그러면 조금 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스플라인은 접선으로 가는 곡선이고 피트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고 디커브는 직선이란 뜻입니다. 직선으로 만들기란 뜻입니다. P라인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다시 이어서 P라인 이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폴리라인이 두 개죠. 자, P-에디트 선택합니다. 여기 조인 기능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엔터.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 P-에디트에 있는 조인이 결국은 명령어로 나온 겁니다. P라인도 안 쓰고 P-에디트에 있는 모든 명령어를 하나도 안 썼어요. 오로지 조인만 썼습니다. 그 결과 조인 명령어가 별도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인의 원래 명령어가 P-에디트의 조인인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라인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냥 조인 써도 돼요. 그죠? 근데 P-에디트 쓸 겁니다. P-에디트는 분명히 폴리라인만 수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건 라인입니다. 캐드가 물어봐요. turn it into one. 즉 하나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폴리선으로 바꿀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한 건 폴리선이 아니라 라인입니다. 그러니 얘를 폴리선으로 바꿀까요? 여기다가 yes, no 이걸 쓰는 겁니다. 그냥 엔터 치면 yes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가 폴리선으로 바뀌는 거죠. 조인 폴리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요거 하나 썼습니다. P-에디트에서 요거 하나 썼어요. 여긴 이 명령어가 조인으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폴리라인을 다시 라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익스플로드요. 익스플로드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라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편하게 그냥 이렇게 조인을 써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뭐 어쨌든 원래 명령은 P라인과 P-에디트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멀티라인을 공부할 건데요. 멀티라인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멀티라인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다중선. 이 다중선이라는 건 왜 만들어졌냐면 기계 쪽보다는 건축 쪽에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의 벽선을 보면은요, 선이
한 개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보시면 50번 게시물 보시면 돼요. 50번 게시물에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기출문제 평면도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보시면은요, 자, 제가 확대를 쭉 해보죠. 자, 어떤가요? 벽선이 여러 줄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긴 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긴 실내예요. 이쪽은 실외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름에 이 바깥쪽이 덥고 이 안쪽은 차가워야 돼요. 겨울에는 여긴 차갑고 이쪽은 따뜻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깥쪽의 온도가 안쪽으로 잘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빈 공간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단열재를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외벽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도 실내고 여기도 실내죠. 그렇다면 굳이 여기다 단열재를 넣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차이가 이거예요. 얘는 실내니까 그냥 벽만 그리면 돼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실내와 실외가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단열재를 넣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하는 겁니다. 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벽의 두께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건 39번 게시물입니다. 보시면 벽돌에 대해서 제가 게시물을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일반 표준 벽돌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쓰는 적벽돌이라고 하죠. 네, 벽돌의 크기가 190에 90에 57mm입니다. 190에 90에 57mm. 이거 57mm 대신에 60mm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물매라고 하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 이렇게 들어가죠. 그 물매라고 하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기를 200에 100에 70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크기는 190에 90에 57입니다. 그러나 물매란다. 자, 그 시멘트까지 포함해서 200에 100에 70 줄눈이죠. 줄눈. 제가 말이 헛나왔어요. 줄눈입니다. 줄눈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이렇게 백색 시멘트 넣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화장실이나 이런 데다가 넣는 걸 줄눈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벽돌도 똑같이 넣습니다. 매지라고 하는데 요즘은 줄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발라요. 시멘트 두께가 10mm입니다. 1cm예요. 그리고 다시 벽돌 올리고 시멘트 1cm 쌓고 벽돌을 올리고. 그러니까 시멘트 줄눈을 포함해 가지고 200에 100에 70 또는 그냥 순수하게 벽돌만 가지고 보면 190에 90에 57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벽돌 쌓기 등이 있습니다. 길이 쌓기나 마구리 쌓기나 영식 쌓기가 뭐냐면 영국식 쌓기. 영국에서 쌓는 영국식 쌓기. 화란식이라고 돼 있죠.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화란식이 어디죠? 화란. 네, 네덜란드. 여기 또 불식이라고 나와 있죠. 네, 프랑스식. 그 다음에 미식, 미국식. 네, 각 나라별로 이런 쌓기가 존재합니다. 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가 90mm죠.
190인데 지금 여긴 190이죠. 얘는 벽돌 한 장씩 쌓았죠. 그래서 1.0B 쌓기라고 합니다. 1.0B 쌓기라고 하고, 이쪽은 어때요? 이 190의 절반 정도죠. 그래서 0.5B 쌓기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어때요? 190에 90이 붙어버렸죠. 그러면 1B에 0.5B가 붙었죠. 그러니까 얘는 1.5B 쌓기라고 합니다.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죠. 0.5B에 0.5B, 그리고 중간에 단열재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얘는 1.0B 공간벽 쌓기라고 합니다. 얘는 1.5B 공간벽 쌓기. 얘는 2.0B 공간벽 쌓기라고 합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요렇게 요게 그러니까 1.5B 공간벽 쌓기가 외벽 쌓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실내 벽 쌓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칸막이 벽 있죠. 이 칸막이 벽이 이렇게 190mm짜리 벽을 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외 벽은 그러니까 이쪽이 실내가 돼요. 이쪽이 실내가 되고 이쪽이 실외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벽의 두께는 똑같이 200mm로 갑니다. 200mm로 가고 바깥쪽 마감벽은 여기는 100mm 줍니다. 100mm 주고 단열재는 120mm로 줘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이렇게 고정돼서 나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걸 가지고 할 겁니다. 어디 특수한 상황을 제가 만들어서 쓸 수는 없겠죠. 단열재 같은 경우 120mm 주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제시하는 단열재 두께입니다. 언제지? 17년도인가? 07년도인가? 이게 저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요, 단열재 50mm 썼어요. 옛날 집들 단열재가 50mm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은 단열재를 120mm 넣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열재 120mm 넣을까요? 안 넣어요. 왜 안 넣냐면, 그러니까 120mm 단열재만큼의 단열 효과와 보온 효과를 내는 더 얇은 보온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부는 야 이거 120mm짜리 써 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 기술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얇으면서 그거와 똑같은 단열 효과가 나는 단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검사 받을 때 정부에다가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단열재는 얇지만은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더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렇게 승인이 떨어지게 돼요. 자, 어쨌든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벽과 이렇게 생긴 벽 두 개를 그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멀티라인 스타일로 먼저 멀티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시면 흐릿하긴 하겠지만 여기 중심선 들어가죠. 그리고 벽이 이렇게 좌우로 그려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벽부터 여기 있는 이 벽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200mm란 뜻입니다. 200mm예요. 자, 여기 중심선이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00mm란 뜻이고 여기가 120mm고 여기가 100mm란 뜻입니다. 자, 제가 적어 보도록 하죠. 실내벽 같은 경우는 벽선이 있고 중심선이 있고 다시 벽선이 있어요. 그죠? 자, 중심선이 0이라면 여기를 플러스 100이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벽선과 벽선 사이의 간격이 200mm가 되나요? 네. 실외벽으로 볼까요? 자, 벽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열재가 있습니다. 다시 단열재가 있고요.
벽선이 있고요. 맞나요? 이거 하나 지우면 되겠네요. 벽선. 자, 이렇게요. 여기가 0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100mm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그러면 벽선의 두께가 200mm 맞나요? 자, 단열재의 두께가 120mm죠. 맞나요? 이 단열재의 두께가 120mm예요. 이걸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20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단열재가 120mm죠. 그러니까 100에다가 120을 더하니까 중심선에서 220 떨어진 거죠. 자, 여기 벽선은 100mm예요. 그러니까 320mm. 그럼 총 여기는 420mm. 여기는 200mm.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 얘부터 해보겠습니다. ML 스타일. 자, 우리가 여기까지 띄워놨습니다. 보시면 기본으로 스탠다드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값이 하나 있고 new라는 명령어로 새로운 멀티라인을 만들 수 있고 기존에 있는 내용을 모디파이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나 삭제도 가능하고요. 혹은 얘네들을 저장하거나 혹은 불러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네임하고 딜리트가 비활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현재 작업하는 다중선이 스탠다드라 이름을 못 바꿉니다. 삭제도 안 돼요. 자, 하나 만들어 보죠. new. 자, W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continue. 디스크립션은 주석입니다. 이 W200이라는 게 어떤 선인지 모르니까 여기다 주석을 달아주세요 라는 뜻이고, 이렇게 놨을 때 왼쪽에 있는 내용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내용은 무시, 오른쪽에 있는 내용만 쓰시면 돼요. 보시면 기본 2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선이 어딘지 모르지만 제로, 즉 위치가 0이 되는 위치가 있고, 거기서부터 일정 선을 띄워라, 이런 뜻입니다. 선택을 하면 옵셋 값과 칼라 값과 라인 타입 값이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칼라나 라인 타입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누르면 선택을 하게 되면 옵셋 값이 나옵니다. 100mm. 자, 다시요. 마이너스 100mm. 내벽 200mm라고 하죠. 주석까지 내벽 200mm, 옵셋 값을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나서 OK. 그러면 이와 같이 W200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 리네임과 딜리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커런트가 아니거든요. 현재 작업하는 선 종류가 아니니까 리네임과 딜리트가 돼요. 근데 내가 얘를 썼습니다. 그러면 모디파이부터 이만큼이 다 비활성됩니다. 여기다 도면에다 그려버리면 수정도 안 되고 이름 바꾸기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됩니다.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new W420 continue.
이번엔 외벽입니다. 외벽 420. 자, 추가를 합니다. 자, 100에서 120을 더하니까 220. 그 다음 220에 100을 더하니까 320. 이렇게요. 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러면 선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W420을 세커런트로 만들죠. 자, 세커런트로 만들어 놓으시고 오케이. 여기서 제일 먼저 그릴 건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을 제가 먼저 그릴 겁니다. 자, 보시죠.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중심선. 그 다음 컬러는 빨간색, 라인 타입은 센터. 다시 단면선 노란색. 자, 제가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중심선에다가 레이어를 맞추고, 자,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옵셋 4200. 다시 옵셋 1800. 다시 옵셋 1600. 다시 옵셋 1900. 다시 옵셋 4500. 자, 아래쪽에 대한 건 다 끝났습니다. 트림.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4300. 다시 옵셋 2400. 다시 옵셋 3000. 자, 트림으로 삭제. 그러면 큰 모습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선들은 사실상 요만큼 밖에는 안 지나가요. 이 위쪽으로는 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트림으로 싹 지웠습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갑니다. 옵셋 아니네요. 1300. 자, 1300. 자,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다시 옵셋 3300. 다시 옵셋 4000. 다시 옵셋 3600. 네, 트림으로 끊으면 되겠습니다. 자, 선 연장할 거 연장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볼까요? 자, 여긴 3000이니까 됐고, 옵셋 2400. 자, 여기까지가 2400이죠? 네, 2400은 됐고요. 그 다음 옵셋 2100. 자, 트림을 이용해서 자르면 이런 모습으로 잘립니다. 여기에 1200이 더 내려가요. 이렇게요. 그럼 다 됐네요.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가 욕실이고 여기가 현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거실인데 욕실이 요만큼 나올 거란 말이죠. 치수가 없으니까 여기 선의 중간에서 내려 긋겠습니다. 라인, 다시 라인, 중간선에서 내려 긋고 필렛. 네, 이렇게 그리면 중심선은 다 그렸습니다. 자, 라인 타입 스케일 축척이 100분의 1이니까 50. 자, 30 줘보죠. 자, 이제는 레이어를 단면으로 맞추고 자, 앱라인을 실행합니다. 보시면 현재 설정 값이 이렇게 나와요. 저스티피케이션이 탑입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은 자리 맞춤이란 뜻입니다. 선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제일 윗부분, 바로 여기가 탑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여기가 바툼입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원점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여기가 제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릴 때 뭘 안 그렸냐면 이 제로 되는 선을 안 그렸어요. 그 제로 되는 선은 중심선으로 쓰려고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저스티피케이션을 반드시 바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스케일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20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420mm에 200배를, 그러니까 20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얘도 바꿔야 돼요. 자, 먼저 저스티피케이션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탑, 제로, 바툼이 나옵니다. 자, 제로를 누르고요. 스케일. 자, 여긴 1입니다. 종종 이 스케일을 0으로 놓고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스케일은 1입니다. 이 스케일 값은 1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클릭해 봅니다. 선이 동시에 쭉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그냥 쭉 클릭하고 넘어옵니다. 마지막은 클로즈. 클로즈 해야 선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가요? 동시에 선이 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요. 한번 해보시죠. 자, 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카피. 제가 옆에다가 복사를 했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선을 요만큼 그려볼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옵셋 100mm. 지금 그리는 건 기존의 방식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 레이어 바꿔주고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자, 여기는 조금 끊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필렛, 다시 한번 또 필렛, 자,
여기까지만 하면 다게요. 자, 다시 120mm 옵셋. 단열재가 120mm잖아요. 손이 많이 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지금 최대한 빨리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한번 옵셋 100이요. 필렛. 자, 어떤가요? 다중선으로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른 게 느껴지시나요? 네, 됐네요. 어떤가요? 기존의 방식과 멀티라인 방식으로 두 가지를 그려봤는데 어떤가요? 멀티라인 방식이 훨씬 더 쉬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멀티라인 스타일입니다. 이 물음표 눌러보면 지금 현재 있는 멀티라인들이 나와요. W200이 있네요. 여기다가 W200, 그 다음에 한 번씩 클릭해 주죠. 그러면 내벽도 금방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내벽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ML 에디트입니다. ML 에디트. 그러면 자, 절반을 뚝 자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선 편집 명령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수정 명령어들입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 다시 이렇게 가로로 나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는 교차하는 거고 하나는 트림으로 T자처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M라인 스타일에서 W420으로 바꿨고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을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 ML 에디트. 자, 클로즈드 크로스, 닫힌 교차란 뜻입니다. 먼저 수직선을 선택하고 통과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닫힌 교차가 일어납니다. 수직선이 먼저 선택되는 거고 수평선이 나중 선택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오픈 클로스, 수직선 먼저 선택하고 수평선 나중 선택하고. 자,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교차하는 부분이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머지 크로스, 수직선 선택하고 수평선 선택하고. 그럼 어떤가요? 안쪽까지 다 결합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ML 에디트. 이번엔 두 번째 줄입니다. 클로즈 T. 역시 수직선을 먼저 선택하는데 남을 부분을 선택합니다. 없어질 부분이 아니고 남길 부분이요. 남길 부분을 클릭하고 수평선 선택. 그러면 이렇게 막힌 T자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볼까요? 오픈 T. 수직선 선택하고 수평선 선택하고 남길 부분을 클릭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머지 T. 자,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이죠? 교차되는 부분이 클로즈, 닫혔습니다. 오픈, 열렸습니다. 머지, 결합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M&A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기업과 기업이 서로 인수합병 되는 거. 그 합병이라는 말 쓰죠. 그게 머지예요. M&A의 M자가 머지입니다.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보시면 코너 조인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너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클릭해주면 코너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두 선을 클릭하면 코너가 만들어져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ML 에디트. 자, 에디트 버텍스하고 딜리트 버텍스는 조금 이따 하고요. 커트 싱글, 커트 올, 그 다음 웨일드 올. 웨일드는 용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커트는 자르다라는 얘기죠. 싱글로 자를 것인지 올로 자를 것인지. 먼저 커트 싱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점 두 개 클릭해주면 끊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에 비해서 커트 올은 전체가 이렇게 싹 끊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얘하고 얘가 떨어져 나가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로 그냥 계속 인식을 합니다. ML 에디트, 커트 올.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웨일드 올 전체를 붙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ML 스타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ML 스타일 수정이 안 돼요. 제가 하나 만들어서 수정해서 쓰고 싶은데 수정이 안 돼요. 자, 얘를 세커런트로 했습니다. 그래도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 그렸거든요. 그리면 우리가 사용하면 수정이 안 돼요. 이 멀티라인이라는 게 100% 완성된 명령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명령어예요. 이걸로 완전히 다 명령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ML 스타일에서 제가 W420을 모디파이 하면 얘네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W420을 수정하려면 여지껏 내가 그렸던 걸 지워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지워야만 비로소 수정이 돼요. 자, 뉴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W420 카피. 자, 컨티뉴. 왼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캡이에요. 여기 보시면 체크할 수 있습니다. 라인으로 막힌 거 보이시나요? 네, 시작 부분과 끝 부분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을 라인으로 막으세요. 끝나는 부분 막힌 거 보이시죠? 자, 아우터 아크. 자, 캡슐처럼 아크로 그려집니다. 이너 아크. 안쪽에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 체크하면 이런 식으로 마개가 만들어집니다. 캡이라고 해서 모자라고 바꾸지 마시고 마개라고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조인트,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인트 그러면 이렇게 마감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꺾어지는 부분 있죠. 내가 점을 한번 딱 클릭했을 때 그때 대나무처럼 마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케이. 세커런트. 자, 멀티라인. 자, 마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제가 클릭할 때마다 마개가 들어가죠. 요게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벌텍스라고 합니다. 점이라고 해요. 보시면 그립 들어가 있죠. 바로 이렇게 벌텍스를 추가하는 명령어 add 벌텍스, 그 다음 얘를 삭제하는 걸 delete 벌텍스라고 합니다. ml edit 보시면 add 벌텍스하고 delete 벌텍스가 있습니다. add 벌텍스 마개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스트레치로 수정할 수 있어요. 다시 ml edit delete 벌텍스 마개를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맨 시작점과 끝나는 점에만 벌텍스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 쓸까요? 여기서는 머지티나 오픈티를 쓰면 되는데 저는 머지티를 쓸 겁니다. 남길 부분과 통과할 부분. 그럼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해요.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제가 이런 코너 부분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난다는 얘기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이상 없이 넘어갔네요. 넘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도 넘어갔고, 자, 넘어갔네요. 머지티를 쓰면 오류가 잘 안 나요. 근데 오픈티 쓰면 오류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머지티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평면도 완성됐죠. 자, 여기에 이제 그 다음 과제가 뭐냐면 개구부, 즉 창문이나 문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그 다음번 과제예요.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해서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투상 과제물 지난 시간에 내드렸었죠. 요거 마무리하시고 저장해 두세요. 그래야 또 이어서 이제 도면을 완성시켜 나가겠죠. 여기까지 완성시키시고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점투상 과제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